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13년에 있었던 24회 공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시죠. 자, 1번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X 틀렸죠. 청주, 청원 도시군 기본계획, 전북, 전주, 안주 도시군 기본계획, 인접한 곳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렸죠. 상위계획, 하위계획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되죠.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법조문은 10만 이하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7만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요.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죠. 따라서 변경 때도 그 절차 그대로 밟게 됩니다.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틀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직접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맞는 것 3번이죠. 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관청 밖에서 관청 쪽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X 틀렸죠. 그냥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센 거니까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아래 해설이 있습니다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착수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경우에는 역시 계속할 수는 있지만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다른 법에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고 다른 구역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죠? 국가 문제는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용용용지, 기계정,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죠.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이 있습니다. 5번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결정 절차 넘어가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번 맞고요. 틀린 내용 답은 앞에 있었죠. 2번이 틀렸었습니다.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층, 저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2종 전용 주거지역 다 틀렸고요. 손댈 수 없이 다 틀렸고요. 주거지역 전향호 1편리,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1, 2, 3 준, 전용 주거지역은 1, 2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 주거지역은 1, 2, 3 저층, 중층, 고층이 되는 거죠. 저층에 편리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끝에 있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죠. 2번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틀렸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3번요.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동그라미 2번 다시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는 그건 일반 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공업의 기타,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인 거죠. 책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고요. 3번 지문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걸치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X형. 그러니까 매립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니까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4번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건폐율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지역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질 때까지 가장 센 곳 적용한다.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5번이요. 하나의 대지,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3366 고미방 녹각, 녹지지역,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3366 고미방 녹각이죠. 녹각보다 고미방이 앞섭니다. 고미방. 그러니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가 앞에 있죠. 그 앞선 내용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답 5번이죠.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 이유가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세 책 내용으로 한 30쪽, 20쪽 넘게 있는 내용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취지로 푸셔야죠. 문제는 주거지역입니다. 어른만 살아요. 아이들도 살죠. 갓난아이, 그러니까 돌쟁이들 같이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것. 1번 고물상요. 냉장고 가져와서 막 포크레인으로 깨고 부수고 프레온가스 터져나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2번 격리병원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도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격리해야 될 병원인데 아기들이 있는 곳에 넣으면 안 되죠. 3번 숙박시설이요. 무슨 회사 출장 오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오시냐고요. 모텔 이런 거 들어올 수가 없죠. 5번 단란주점이요. 그건 저쪽 가서 단란하게 노시라고요. 왜 아기들 있는 데 와서 단란하게 놀아요. 안 되는 거죠. 4번 체육관이요.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조그만 요가장 같은 경우요. 요가원, 조그만 헬스클럽, 엄마에게 같이랑 눈 마주치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해설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해설을 다 외우시는 거 아니고 취지로 푸시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건폐율 79724222입니다. 들으세요.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등으로 가고 있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가장 세니까 70, 그러니까 상업지역이요. 근유 1중 7889, 일반 상업 80입니다. 3번, 그러니까 근린상업지역 근유 1중 7889, 70이죠. 4번,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다 70입니다. 5번 3종 일반주거지역 55, 665, 7, 50이죠.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답은 2번 일반상업지역이 되죠. 건폐율 용적률은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정리해 주셔야 되고 6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 X요.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용지 기계정. 동그라미 1번 끝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X. 동그라미 2번 끝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X. 동그라미 4번 끝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X. 동그라미 5번 끝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X. 답은 3번 하나밖에 남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3번 시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 기본계획. 죄송합니다. 여기도 오타네요. 그러니까 3번 둘째 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3번을 그렇게 바꾸어야 맞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지역구역은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맞고요. 2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도시 거꾸로 읽어서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4번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지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X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5번 시가와주정구역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3번 둘째 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치시고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7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X요. 새로 개발되는 곳들 그러니까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X 틀렸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3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라도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큰 세 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곳. 세 번째, 그러니까 도시적 밖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적 밖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그러니까 2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번 틀렸고요.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택이 40이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그 다음에 개발에서 보전해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가 있죠. 개발구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개발법에 따로 있는 거고요. 5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아무튼 결론은 같습니다. 건폐율은 1.5배, 150%, 해당 건폐율의 150%요. 용적률은 2배, 해당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200%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는 세모하시고 이렇게 이제 엉뚱깽뚱한 문제들 시험에 이제 한두 문제씩은 꼭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식을 놓고도 법조문을 펴놓고도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거고요. 아무튼 보면 갑은 도시적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좋은 일 했네요. 자기 땅을 학교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되죠. 원래 거보다 좀 더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완화해 주겠죠. 국토계획법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갑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갑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200제곱미터를 제공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300%라고요. 그러면은 800에 올리게 되는데 원래 것만큼은 또 원래 것보다도 일정 면적은 더 찾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265쪽에 있는 8번 문제로 간다면 용적률이 300%고 갑의 대지 면적이 1000, 학교 부지 제공하지 않고 욕심부려서 다 자기 걸로 하면 3000까지 지을겠죠. 학교 부지로 제공했으니까 3000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될 겁니다. 그게 다음 쪽에 있는 해설 결론으로 3300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해설의 넷째 줄여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더 뭔가를 좀 더해줘서 준다고요. 그래서 원래가 300%인데 412.5%까지 주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거기에 더하기 1.5 곱하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곱하기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나누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 면적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뺀 면적에 1.5배를 더해서 얹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자세한 계산식 한 번은 나왔습니다만 24번 시험 중에 딱 한 번 나온 거고 더 계속 나올 내용 아니니까 완화해준다. 좋은 일 했는데 원래보다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걸로요. 공공청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인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X 틀렸고요. 10년 미집행이고 먼저요. 시설부지로 결정되면 그러니까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 땅이니까 건축물, 공작물 허가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지을 수 없고 허가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요건에 해당하면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할 수 있고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년에 6월에 2년 매수하지 않거나 경우에 해당하면 3층이야 공작물 3330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미집행이라고요.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이제 설계도가 확정됐으니까 사업에 착수하죠. 사업에 착수하니까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시행자가 매수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따로 내 땅 사가라고 매수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냥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이죠. 도지사가 결정한 건 누가 해제해야 돼요? 도지사가 해제해야죠. 따라서 시장군수는 해제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4번요.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공익사업을 했습니다. 어디 이익 받은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돈 들어갔으니까 이익 받은 곳 돈 좀 내놔라 할 수 있습니다. A도 B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죠. 중간 광역에 A도 B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도 도지사가 사업을 했어요. B도 군수가 이익을 받았습니다. A 도지사가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그 윗사람이 정해야 되죠.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건 안전부 장관입니다. 옛날 내무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4번 맞고요. 역시 좀 세부적인 사항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은 지역적 내용입니다.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면적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윗기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도 안에서 시군이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러니까 도가 다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무튼 9번 문제는 예외적인 지문들이, 부차적인 지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24회 시험에 이런 이제 부차적인 지문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들 어렵게 느끼셨던 시험입니다. 10번 문제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과 답,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요. 전과 답, 전, 밭, 물 없고요. 답, 논이요. 물 담아놓으면 논이 되죠. 수속지 열어서 물 담아놓으면 논. 아래 막에 빼서 물 빼면은 밭, 논밭, 다 농지죠. 농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면적 축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면적을 확장하는 건 그건 큰 변경이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틀렸죠. 조건 붙일 수 있죠. 조경환 위기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4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X 틀렸죠?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인데 이쪽 그러니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크게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 3년까지만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경우는 3년 이내로 하고 또 2년 이내까지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대상이 아니죠. 5년 틀렸고요.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즉 민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뭐 이러면 엄청난 특혜가 되고 뭐 엄청난 논란 시비에 얹게 되겠죠. 옛날 안 쓰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막 꾸불꾸불하고 면적이 컸었다고요. 근데 이쪽에 깔끔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도로 다 합치면 1000제곱미터, 이쪽에다 깔끔하게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를 다 줘요? 안 되죠. 새 공공시설 설치 비용만큼만 양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 문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가능.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곤란이죠. 중복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맞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니까 있는 거 갖고 겨우겨우 살자. 앞으로 작게 지어라. 건폐율 낮추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범위는요. 용적률 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3번 주거지역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률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차량 통행 지체, 수돗물, 하수도, 학교 2년 20%들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땅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물납이 허용된다고요. 5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행위제한 완화, 개발 물리면 때리고 행위제한 완화 해제,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때린다는 게 지정해야 되고요. 개발행위 20% 이상 증가 지정해야 되고 사람 수 20% 이상 높은 지역 지정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법인 아닌 사인 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일정 면적 초과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90, 100, 180, 200, 660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250, 500, 1000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100, 앞에다 숫자를 쓰시는 게 편하죠.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180 초과 150이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2번 상업지역 200 초과 150 허가받지 않죠. 3번 공업지역 660 그러니까 150 허가받지 않죠. 그러니까 4번 녹지지역 100 초과 150 허가받아야죠. 5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임야 1000 초과 때 허가받죠. 500 허가받지 않습니다. 답은 4번 그냥 그 간단한 숫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12문제가 있었고요. 다음 이제 개발법 6문제가 있죠. 1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수익적 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섞어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뭐도 하나가 돼요. 통장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생긴 돈을 이쪽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한 발, 두 발 나간 거죠. 첫 번째요.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즉 환지방식 개발구역 지정
여기다 환지합니다. 환지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 즉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X 틀렸죠. 개발계획 절차요. 공람 또는 공청회. 먼저요. 기초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람 또는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 때도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죠. 어찌고 저찌고 특별한 경미한 사유가 있으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공람 거쳐야 됩니다. 뭐 광역시장이 하는데 광역시장이 저 밑에 주민까지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 밑, 일선에 있는 주민과는 일선에 있는 기관에서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거겠죠.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틀렸고요. 효력상실은 다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이죠. 공사완료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에 이제는 도시개발구역 아니죠. 사업이 다 끝난 구역이죠. 사업을 할 구역이 아니라 끝난 구역이니까 도시개발구역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5번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기로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순간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끝났어요. 그러면 계속 도시지역인 거죠.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신도시 건설이 끝났으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요. 14번 문제요. 도시개발법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1번 이사 조합 임원 중에 하나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어야 된다. 당연하고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 거죠. 2번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당연하죠. 나눠서 해야지.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3번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임원 포함해서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다 총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4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사회를 봐야죠. 맞고요. 5번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조합장, 이사, 조합장 오른팔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부 감독하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답은 5번. 15번 문제 세무하시고요. 도시개발법상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토지 가격을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우선 원칙이요. 수용을 통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 땅을 다 껴안고 있을 거 아니죠. 필요한 곳에게 파는 겁니다. 땅 팔 때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런데 특별한 땅은 싸게 팔 수 있다.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법에 정한 건 학폐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는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학폐위 법에 정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까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있는 것 중에서 본시험이라고 한다면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내야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유료, 사회복지시설. 그건 돈 벌자는 거죠. 유료니까 돈 벌자는 건데 거기까지 싸게 팔 일은 아니죠. 해설 중에 있습니다만. 해설에 2번 다음 쪽 셋째 줄이네요.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괄호에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료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5번. 16번이요.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띄엄띄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식을 알아두시자고요. 땅값이 얼마나 뛰냐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로 얼마나 뛰냐고요. 옛날 땅값 40억, 그다음에 새 땅값 80억입니다. 근데 2배 뛰었다고 좋아할 일 아니죠. 돈 나간 거는 어떻게 할 거고요. 그래서 20억을 빼야죠. 그래서 40분의 80 빼기 20. 옛날 땅값 40. 40억.
새 땅값 80억인데 20억은 빼야죠. 그러니까 사업비는 빼야죠. 60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 150%가 되는 거죠. 뭐 계산식 뒤에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7번요. 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맞죠? 공적 목적을 위해서 묶어둔 땅, 보류지입니다. 보류지에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됩니다.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환지정지는 사업 중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정도로 환지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맞죠? 환지정지를 지정하면 환지계획의 정인대로 사용수익이 변동돼서 사용수익이 시작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비지는 땅을 팔아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채비지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 땅을 팔고 그걸 돈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산 사람이 이제 돈 주고 사서 거기다 뭔가 목적 사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주택 건설을 한쪽 띄엄띄엄이 아니라 한쪽에 모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맞고요. 5번. 채비지는 환지계획 수장자가 환지초본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발법 환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기본적인 초점이고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것 5번이고 이거는 꼭 잡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18번이요. 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토지상환채권은 좀 몇 번 더 나왔지만 도시개발채권은 뭐 이 24번 시험 중에 딱 3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채권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따라서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때 그러니까 시행자가 땅을 사오면서 다 현금이 아니라 일부를 딱지로 줄 수 있죠. 판교 상가딱지, 신도시 상가딱지입니다. 그게 토지상환채권이죠. 그러니까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 X요. 원래 살고 있던 땅 주인 땅 넘겨주고 그러니까 보상금 땅값 일부 받고 그다음에 종이딱지 받은 거라고요. 처분주의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죠. 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좀 뭐 그런데요.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4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는 경우 상환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가라고요. 시도지사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행정과 재정에 대한 국가는 안전부 장관입니다. 4번 맞고요. 5번.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3년 X,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오이 개발 채권이죠. 희한한 게 있잖아요. 오이 개발 채권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공법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죠. 만약에 2010년짜리 채권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2014년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3년 해당하는 날짜가 되고, 14년 6월이니까 2014년, 그러니까 6월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2024년 6월이요. 그러면 이제 2024년 6월 됐으면서 채권 가지고 가서 아니면 컴퓨터에 있으니까 등록 발행이면 이제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안에 가면 원금과 이자 다. 2년 지나서 5년, 그 뒤 3년에 가면 이자는 못 받고 원금만. 그 뒤 5년 지나가서는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요. 오이 개발 채권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개발법 6문제를 보셨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법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